인사하세요.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을 할 거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정식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전반부는 3, 4차 방정식, 그러니까 9차 방정식이고, 후반부는 연립 방정식, 혹은 부정 방정식, 혹은 공통분 이런 특이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전반부는 3, 4차 방정식을 이제 주로 하는 고차 방정식을 다루어 볼게요. 이제 3차 이상의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도록 하자. 근데 얘들아,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유형학습을 하는 게 효율적이거든. 그래서 어차피 방정식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 x값에 따라 참거짓이 바뀌는 식이잖아. 방정식의 주요 목적이 뭐야, 얘들아? 실근, 그 중에서도 실근이 주요 목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근을 구하는 일들, 뭐 근에 관련된 일들을 다루어 볼 거야. 그걸 이제 유형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니까. 2차 방정식의 확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봐봐. 이걸 하면서 개념을 하나씩 잡을 건데,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조리제법으로 인한 인수분해야. 그러면 기본적인 게 조리제법으로 인한 인수분해고, 그럼 특이 유형들은 조리제법을 쓰지 않고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들이 있는 거야. 치환을 한다던가, 특이한 테크닉을 쓴다던가 등등이야. 일단 너희가 3, 4차 방정식을 맞닥뜨렸을 때 일단 조리제법부터 시도하는 건데, 얘들아, 그럼 숫자를 넣어서 0 되는 순간들을 너희가 찾잖아. 얘들아, 숫자를 넣어서 0 되는 순간을 찾는다 라는 것은 해를 찾는다 이면서 동시에 인수를 찾는다라는 행위인 거야. 내가 저기다가 얘들아 1 넣으면 0 돼야 안 돼? 1 넣으면 0이 안 됐잖아. 1 넣으면 여기 마오 마력 생기는데 얘네가 이길 수가 없잖아. 그럼 마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 후보일 거 아니야. 그럼 마일 넣어볼게. 그럼 마일 넣어보면 여기니까 0 됐지. 그럼 봐봐 얘들아, 내가 x에다가 마일 넣었더니 좌변의 값이 0이 돼버렸어. 그 말은 좌변의 식이 누구를 인수로 가진다는 소리야?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진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렇게 식이 바뀌어지고 인수분해가 돼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조리제법을 인한 인수분해의 원리는 이거야. 그래서 넣어서 0 되는 수 찾는 행위는 좌변의 인수를 찾는 행위다. 그런데 봐봐. 1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마이너스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마3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가겠지. 얘들아, 여기서 4 넣는 거는 의미가 있어 없어? 4 넣는 건 의미가 없어. 왜 의미가 없냐면 넣는 것에도 얘들아 후보가 있어. 넣어볼 수의 후보는, 자, 저 좌변의 식이 개수가 유리수 범위 안에서 인수분해가 된다면 그 유리수 범위 안에서 넣어서 0 되는 것의 후보는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개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 얘들아, 얘네들만 유리수 범위 안에서 인수분해 될 때의 후보야. 그러면 지금 거에다가 적용해 본다면 얘들아,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개수 약수는 1밖에 없죠. 상수항 약수는 1, 2, 3, 6이 있으니까 지금 넣어볼 수의 후보는 뿔마 1, 뿔마 2, 뿔마 3, 뿔마 6이 후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4를 넣는 건 의미 없는 짓이에요. 알겠죠? 자, 다시 예를 들어 볼게. 2x 세제곱 어쩌고 어쩌고 어쩌구는 0을 인수분해하고 싶어, 좌변을. 그러면 넣어볼 수의 후보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약수 1, 2, 여기 5의 약수. 그러니까 뿔마 1, 뿔마 5, 뿔마 2분의 1, 뿔마 2분의 5가 후보인 거예요. 아무거나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2를 넣는 건 의미 없는 짓이야, 여기서. 2를 넣어보는 짓은.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넣어보는 짓은 의미 없는 짓이라고. 오히려 1 마일에서 안 되면은 2분의 1이 마이너스 2분의 1을 했었어야 되더라. 5는 숫자가 좀 너무 크니까. 그럼 이제 왜 그런지를 내가 간략하게 개념만 좀 잡아볼게. 예를 들어서 3차를 이제 예로 들어보자. 얘가 인수분해가 이제 유리수 범위 안에서 인수분해가 된다면, 그러면 앞에 어떤 뭐 수가 있어, 실수가 있고, px, p1, p2,
P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들아. 근데 이제 일반적인 상황으로 하자. 자, 이렇게 인수분해 됐다고 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넣어서 0 되는 숫자는 여기서 누구야 후보가? 마이너스 P1분의 Q1 이런 애들이지. P2분의 Q2, P3분의 Q3 마이너스 이런 애들이 되겠지 얘들아. 근데 여기서 지금 잘 보면 이렇게 세 개 만나는 게 누구 돼야 돼? 쟤 돼야지. 그러니까 P1, P2, P3가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최고차항 계수가 될 수밖에 없지. 이렇게 세 개가 만나면은 얘 돼야 되잖아 얘들아. 동일하게 상수항 D는 Q1, Q2, Q3 만나야지 상수항 D가 될 수밖에 없잖아 얘들아 지금. 그러니까 P1은 A의 약수, 최고차항 약수여야 되는 거고 Q1은 상수항 약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 그래서 내가 원리를 설명한 거고 이거는 뭔가 우리가 원리를 크게 사용하질 않아. 그냥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넣는구나라고 그냥 방법적으로 접근한다 보통. 자, 후보 생각하면서 숫자 넣으세요. 그래서 조리제법으로 인수분해하면 되니까 넘어갈게요. 3차 방정식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래. 3차 방정식 그냥 풀면 되지. 넘어갈게 너무 쉬우니까. 근해 판별이 이따가 나올 건데 근해 판별 할 때 조금 같이 하자. 얘들아 3차 방정식도 2차 방정식이랑 똑같이 접근하는 거거든. 근이야 하면 뭐 할 수 있어? 대입해. 대입하는 순간 누가 이미 숫자야? A는 이미 숫자지 얘들아. 그러니까 얘가 근이니까 대입해서 A를 특정할 거 아니야 얘들아. 그리고 또 조리제법을 써서 인수분해 할 거 아니야. 그럼 얘들아 그때 당연히 여기 누구 올려놓고 하는 거야? 마이너스를 올려놓고 하는 거지. 1넣어서 0 됐으니까 얘들아. 그래서 조리제법으로 인수분해 하면 돼요. 너희 손으로 해. 이렇게 너무 쉬워서 내 말이 방금 이해 안 갔어도 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자, 여기서부터 조금 중요한데 3차 방정식은 이제 근해 판별이 조금 복잡해져 2차보다. 선생님 봐봐. 근을 판별하시오가 뭐야? 뭐 하라는 말이야? 실근과 허근의 개수를 말해주란 소리야. 그럼 2차 방정식은 근해 판별의 형태가 세 가지밖에 안 되지. 2차 방정식은 근을 판별하면 세 가지의 선택지밖에 없잖아. 첫 번째 어떻게 되거나 서로 다른 두 실근, 두 번째 중근, 세 번째 서로 다른 두 허근 혹은 허근. 뭐 간혹 그냥 실근을 가진다라고 말할 수도 있긴 하고. 근데 3차 방정식은 근이 세 개라서 조금 더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3차 방정식은 근을 어떤 형태로 가질 수 있냐면 첫 번째 서로 다른 세 실근. 자연스럽지. 두 번째 중근과 한 실근. 얘들아 개수가 실수는 전제하고 있는 거야 이미 당연히. 이런 서로 다른 몇 개 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서로 다른 두 개 근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빨리 앉아. 어그로 끌지 말고. 자, 이거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이것도 실수로 중근인 거야. 자, 세 번째 한 실근과 두 허근. 일단 서로 다른 두 허근은 그냥 두 허근이라고 말해도 괜찮아. 어차피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져서.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3차 방정식은 근을 가질 수 있다. 자, 그러면 다음 3차 방정식이 근이 모두 실수가 되도록이면 1, 2, 3 중에 뭐라는 소리야? 서로 다른 세 이런 거 있어? 없지. 그러니까 이것 또는 이거라는 말이에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근이 모두 실수가 된다. 서로 다른 세실근 되거나 중근과 한실근 되는 상황을 지칭하는 거. 이게 아니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들아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은 인수분해가 한 번 안 될 수가 없어. 될 거란 믿음을 가져. 3차 방정식이야?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란 믿음을 가지고 자꾸 시도해야 된다. 안 되면은 문제가 좀 미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될 리가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거의 다 돼. 95%는 다 이렇게 돼. 그러면 우리가 조리제법으로 인수분해 시도해야 된다는 소린데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가 누구야? 조리제법을 시도해볼 후보 혹은 넣어볼 후보. K를 소거시키는 애니까 1이 제일 유력하지. 1. 근데 얘들아 여기서 2 넣는 게 의미 있어? 2 넣는 건 의미가 없어. 왜냐면 얘들아 내가 여기다 2 넣으면
K가 절대 안 날라가. 그러니까 0이 절대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후보는 누구야? 1 말고. K가 후보인 거예요. K나 막 K를 넣으셔야 돼, 그 다음엔. 알겠죠? 왜냐면 내가 1을 제외한 어떤 숫자를 넣어서는 여기 K를 소거시킬 수가 없는 구조인데 K나 막 K는 또 가능해질 수도 있거든. 그래서 1을 넣어놓고 안 되면 K랑 막 K를 넣어봐야 된다,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서 자꾸 막히는데. 지금은 1로 될 것 같아서 1로 해볼게요, 일단. 음, 어, 1. 이 순간 조금 안심. 그럼 이제 돼버렸죠? 그러면 누구를 인수로 가진다는 소리야? x마이를 좌변의 식이 인수로 가진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인수분해서 이렇게 됐어. 그러면 근해 판별할 거니까 근을 좀 구해놔. 또는 이렇게 됐어.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아니면 이 상황이 돼야 되니까 얘가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어떻게 가져야 돼? 실근만 가지면 되겠지. 지금 어쨌든 다 실근이 되는 거니까. 그럼 얘의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아? 자, 얘가 근데 너무 쉬운 버전이었어. 자, 문제를 바꿀게. 모든 건 실수가 되도록 이게 아니야. 바꿔볼게. 자, 저 3차 방정식이, 그러니까 2, 3차 방정식이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질 조건을 구해봐 라고 하면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돼? 한 실근은 이미 나왔으니까 얘가 무슨 근 가져? 허근 가져야 되겠지. 그래서 얘 판별식 0보다 어떻다 하면 돼? 작다 하면 돼. 이것도 쉬웠죠, 지금. 다시 저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K의 조건을 구해봐, K의 범위를 구해봐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너희 할 거 해.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더라? 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1이 아니다까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얘들아, 근이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 여기 1이라는 근이 있고 여기 두 실근이 생긴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생겨. 얘들아, 얘가 1이 있고 얘가 서로 다르면 세 개가 다 다른 거야? 아니지. 이렇게 같거나 이렇게 같을 수 있지. 그러니까 얘가 x는 1을 근으로 갖지 않는다까지 해야 돼. 얘가 x는 1을 근으로 갖는다가 뭐냐면 얘가 x는 1을 근으로 갖는다거든. 그럼 근으로 갖지 않는다라는 건 이게 근으로 갖지 않는다. 그래서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k의 범위를 찾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석이 얘들아 조금 복잡해지기 때문에 엄청 꼼꼼히 해야 된다.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은. 한 번 더 해볼게. 문제가 얘야. 자, 이 3차 방정식이 중근과 한실근을 가질 조건을 구해봐 라고 하면은 경우의 수가 좀 많아져. 예를 들어볼게. 얘가 3, 3 이렇게 되면 행복하지. 이런 상황인 거지. 또는 얘가 중근이 아니더라도 어쩌면 돼, 얘들아? 얘가 두근이 1, 3 이런 식이면은 중근과 한실근이지, 이것도. 그러니까 경우가 두 가지는 아니니까 이걸 의식하고 해야 돼. 자, 첫 번째 경우를 해볼게. 첫 번째, 얘 자체가 중근을 가지고 동시에 얘가 x는 1을 근으로 갖지 않아야 되겠지. 또는 그게 이 경우야, 얘들아. 얘가 중근을 가지고 그게 x는 1은 아닌 경우. 두 번째, 얘가 x는 1을 근으로 갖고 서로 다른 두 식을 갖고 그 중에 하나가 1이어야 돼. 그래서 얘의 서로 다른 두 식을 갖고 그 중에 하나가 1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가 나뉘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석하셔야 돼요. 얘가 제일 까다롭다, 항상. 자, 정리해볼게.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은 다음 세 가지 상황이 가능한데 혹은 뭐 실근을 가진다 하면 이 두 가지 상황인 거지. 세 실근을 가진다 하면 모든 근이 실근이 가진다 해도 이 두 가지 상황을 합쳐서 말하는 거고. 근데 근의 판별은 얘들아 3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될 거란 믿음을 가져라. 한 번은 1차, 한 번은 2차로 인수분해가 무조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해석을 복합적으로 잘 하면 되고 이게 4차가 되면 조금 더 복잡해져 얘들아. 4차 방정식이 되면은 일단은 이렇게 되면 베스트야. 이렇게 되면 해석이 그래도 좀 할만해져. 근데 4차는 얘들아 근의 판별을 시킬 때 이 모양으로 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때도 있어.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인수분해 잘 때려놓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해석의 논리는 방금 한 거랑 동일하니까 좀 꼼꼼히만 해. 얘들아, 차수가 올라갈수록 꼼꼼히 해야 된다. 지금 얘들아, 이거 해라, 너희. 4번 유형 지금 3개 다 푸세요. 얘들아, 선생님이 여기서 하나 놓쳤다. 선생님 애송이었네. 이게 잘 안 나오는 상황인데 3중근을 선생님이 놓쳤어. 선생님 애송이었어 지금. 3차 방정식은 근을 3중근으로 가질 수 있어. 이게 독특한 상황이어서 잘 출연 안 하는데 출연하면 여러분들 오히려 좀 헷갈려지거든. 이게 잘 안 나오는 상황이라서. 3중근이 뭐냐면 이런 거야. x-1의 세제곱은 0, 3차 방정식이잖아. 그럼 이거 근을 말해봐 하면 x는 1, x는 1, x는 1이거든. 근데 애들아, 우리 같은 거 이렇게 반복해서 쓰지 않잖아. 그냥 이걸 x는 1 하고 뭐라고 쓴다? 3중근이라고 쓴다. 그래서 세 개가 겹치는 이런 상황을 3중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은 이 네 가지 상황이에요. 선생님 아까 한 가지 놓쳤어요. 자, 머릿속에 정리 한번 다시 해놓으세요. 자, 이어서 해볼게요. 이따가 좀 더 풀 시간 줄게. 일단 쫓아와. 자, 4차 방정식의 풀이로 넘어갔어요. 4차 방정식 역시 뭐부터 시도한다? 조리제법을 시도한다. 조리제법 여러분 할 줄 아니까 넘어갈게요. 얘들아,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 읽으면서 너 이런 느낌을 받아야 돼. 이게 지금 둘 중에 하나거든. 첫 번째는 두학은 알파 베타라잖아. 그럼 한 번은 인수분해가 안 될 거거든. 그러니까 1차식, 1차식, 2차식은 0, 얘가 허근 이렇게 되는 구조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2차식, 2차식은 0에서 하나는 실근 하나는 허근 가져서 얘 두근이 알파 베타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인수분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조리제법을 시도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건 조리제법으로 된단 말이거든. 1차식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조리제법으로 하든 특수 테크닉으로 이렇게 하든이야. 지금은 조리제법 되는 애니까 그냥 조리제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안 되는 애는 이따가 뒤에서 나올 거니까 해볼게. 그래서 일단은 항상 조리제법부터 시도하는 거야. 그리고 안 되면 특이 유형을 다루는 거고. 근이면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어. 그럼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순간 A랑 B는 이미 숫자지. 그럼 A랑 B 대입해놓고 그냥 2차 방정식 풀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근의 의미는 다 똑같아, 얘들아, 방정식에서는. 그래서 대입할 수 있다라는 거야. 얘들아, 얘를 이제 4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좌변을 인수분해해야 되잖아. 그때 조리제법을 시도할 수 있지만 지금 다 전개해서 조리제법 시도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뭐 해서 인수분해하는 거야. 치환해서 인수분해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하자. 그러면 t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럼 그 다음은 보통은 인수분해가 되게 되어 있어. 기본적인 형태의 경우에는. 그러면 7, 6, 뿔뿔. 그래서 t 플러스 7, t 플러스 6은 0이고, 이제 여기서 돌려줘, 얘들아. t는 한 다음 돌려주지 말고 여기서 돌려주세요. 그래서 인수분해 더 되면 해주고. 얘들아, 너희 여기서 이 숫자 조합 좀 조심해야 돼. x제곱 5, x 6 뿔마 이 숫자 조합 인수분해 할 때는 한 번 더 점검해라. 이게 지금 실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거든. 이게 2, 3이랑 6, 1이랑 같이 되는 형태라 가지고 이게 나오면 인수분해 실수가 좀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 형태로 나오면 인수분해 검사를 한 번 더 해, 얘들아. 알겠지? 검사도 한 번 더 하라고. 인수분해 지금 몇몇이야? 마이 마삼이지 지금은. 그래서 근데 너희가 이거를 막 6, 1 해서 이렇게 할 때가 있어. 이거 인수분해 너희가 이렇게 할 때가 분명히 있어. 이거 지금 맞아 틀려? 마오 나왔는데 이게 틀려? 마육이 안 나오잖아. 얘가 틀렸다고. 틀린지 모르는 인간들, 자기 이렇게 틀린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자, 그래서 인수분해서 마무리할 때 넘어갈게. 근데 여기서 사실 주의점이 있어, 얘들아. 지금 봐봐.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하래. 근데 합을 구하라거나 곱을 구하라고 할 때 너희가 많이 실수 나오는 건데, 할 때 우리 조금 주의점도 같이 하자.
인수분해를 내가 뭔가 했어. 했어. 능력이 있어. 그래서 다음 4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을 구해봐. 이러면 좀 명확하거든.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을 구해봐 하면 여기서 이제 얘들아 실근 가지잖아. 얘. 두근의 합 얼마야? 마삼이지. 여기서 두근의 이걸로 바꿀게 귀찮으니까. 여기 두근의 합 얼마야? 3이지. 여기 두근의 합 얼마야? 4지. 그럼 답은 7일까 아닐까? 7일까 아닐 수도 있을까? 아닐 수도 있어 얘들아. 왜냐면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인데 얘랑 겹치는 거 있을 수도 있잖아. 일단 얘 자체가 중근은 아니잖아. 얘 자체가 중근은 아니잖아. 근데 얘랑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체크하셔야 돼요. 실제로 얘들아 해보면 지금 근이 x는 1과 2고 여기 근이 x는 1과 3이잖아. 그럼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은 얘들아 1 더하기 2 더하기 3 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걸 4개를 다 더해버리면 얘들아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틀려버린다고. 그러니까 중근 받을 때 좀 조심해. 서로 다른 실근의 합하면 얘들아.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상황이 실근의 합 구해봐 하면 조금 상황적으로 좀 애매해. 그러니까 그렇게 안 나올 거긴 한데 합이나 곱을 구할 때 한 번씩 의식은 하셔야 돼요. 평소에는 크게 생각 안 해도 되긴 하는데 함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 봐봐. 무슨 방정식? 보기차 방정식. 첫 번째 어떻게 푼다? 치환해서 인수분해한다. 두 번째 어떻게 인수분해한다?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한다. 여기까지 기본 스텝이야 얘들아. 기본적으로 돼야 돼. 치환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가늠해봐. 12랑 3, 4, 9. 4, 9로 되겠네. 그래서 치환해야지 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9, 4 마이너스 돼버렸죠? 하고 여기서 돌려주세요. 그러면 실근은 여기서 뿔마3으로 생기니까 그냥 끝난 거죠. 여기서 허근 생기고. 그래서 그냥 구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얘들아 여기서 내가 치환했는데 인수분해 안 돼? 그럼 못 쓴다고? 못 쓴다고? 합차공식 쓴다고. 그럼 바로 나오겠지. 얘들아 치환하고 봤더니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이게 아예 아닌 거야. 이러면 안 돼. 그럼 뭐 쓸 생각을 해야 돼? 합차공식 쓸 생각하면서 얘들아 보려고 하면 그냥 저절로 보이거든. 저 정도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인수분해해서 마무리 하시면 돼요. 합차 쓸 생각만 해도 어느 정도는 돼, 얘들아. 그러니까 잘해놔. 넘어갈게. 4차 방정식의 가장 큰 근이 알파, 가장 작은 베타. 그걸 다 구하라는 소리야. 근데 얘들아 여기서 일단 4차 방정식이니까 어떻게 접근하겠어? 조리제법으로 하겠지. 그럼 후보가 몇이랑 몇이야? 1이랑 마이너스 1인데 얘들아 1은 되겠니? 안 되겠니? 1 넣으면 얘들아 양수 출현, 음수 출현 하는데 양수 출현은 2밖에 안 생기는데 음수 출현을 이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1은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이 후보일 수 있겠지. 그럼 마이너스 1이면 0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를 넣어볼게. 그럼 0이 돼버렸지. 그러니까 인수분해 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이게 지금 식 자체도 되게 좀 특수 상태거든. 봐봐. 가운데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가운데 기준으로 개수를 말해볼게. 얘랑 얘 개수 몇몇이야? 마사지. 얘랑 얘 개수 몇몇이야? 1, 1이지. 이런 걸 이제 대칭 방정식, 미안, 상반 방정식이라고 불러. 가운데 기준으로 개수가 이렇게 대칭되는 형태를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식이면 상반식, 방정식이면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조금 옛날 형태야. 이거는 조금 기술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그냥 훈련해야 되거든. 근데 조리제법으로 되면 그냥 조리제법으로 해, 얘들아. 우리 조리제법 됐어, 안 됐어, 방금? 됐지, 그냥 그걸로 해, 그냥. 이거 엄청난 필수 테크닉은 아니고 내신 대비할 때 깔짝 알면 되거든. 안 되는 애가 생길 수 있어서 안 되는 애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얘 해보자.
봐봐. 후보가 1,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를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 0 돼, 안 돼? 안 되지. 1 넣으면 당연히 0 안 되지, 얘들아. 그럼 이제 여기서 막히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여기서 막혀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정리해줄게. 일단 3, 4차 방정식 나왔어? 그럼 조리제법부터 일단 시도해. 그리고 안 되면은 어떤 특이 유형일까 고민해야 되는데 개수 한번 이제 봤을 때 이런 형태면 이런 방법으로 그냥 풀면 돼, 얘들아. 해볼게. 그러니까 이때 특수 테크닉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상반 방정식의 테크닉이고 첫 번째 x제곱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식이야 등식이야? 등식이지 얘들아. 그럼 양변을 나눠서 접근하는 거고 식이면 묶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식이었으면 그러니까 능력이 없었으면 x제곱으로 묶어야 되고 인수분해 단원에서 인수분해 하라고 나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냥 식이면 x제곱으로 묶어 등식이면 x제곱으로 나눠.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눌게. 단 쟤를 만족하는 x는 0이 아니라 확신이 존재할 때 가능하거든. 저 방정식의 해가 x는 0이 될 수 있니? x는 0이 절대 못 되지. 0 대입해서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거를 만족하는 x는 절대 x는 0은 안 되니까 양변 x제곱으로 나눠도 괜찮은 거야 그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개수 같은 애끼리 묶어. 너 이걸 아는 걸 눈치채는 게 중요해. 그래야 이렇게 풀 생각을 하니까 얘들아. 그래서 경험적으로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치환 때려. 그리고 t로 표현해. 자 이거 여기 부분 t로 표현할 때 조심하세요. t의 제곱이야? t의 제곱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4는 0.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돼버렸어. 여기서 인수분해가 될 거야. 아까 조심하라고 하니까 한 번 더 조심하고. 맞아? 맞다고? 맞아. 조심해. 자 그리고 돌려줘 여기서. t를 돌려주세요. t가 x 플러스 x분의 1이었어요. 아 근데 좀 더럽다. 얘들아 이 x분의 1 이런 거 왜 생겼어? 내가 지금 어떤 과정에서 x분의 1이 생겨버렸어? x제곱으로 나눠서 이딴 게 생겼지. 그러면 이제 좀 싫거든 나 이거. 그럼 어떻게? x제곱 다시 곱해주는 거야. 양변 x제곱을 곱하면서 x 주는 거지 얘들아. 그럼 첫 번째에다가 x 곱해주면 이렇게 되고 두 번째에다 x 곱해주면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얘들아 내가 저 좌변의 식이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럼 뭐 한 거야 나 결국은? 인수분해 한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런 특수 테크닉으로 인수분해해서 2차식, 2차식을 얻어낼 수도 있어요. 더 이상 각각의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태니까 여기서 해를 구하라고 한다면 는영에서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문제를 한번 읽으면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근해 판별해야 돼. 여기 실근 허근 실근 여기 실근 허근 허근 얘 두 근이 알파랑 베타 되니까 근각의 성격을 마무리하면 되겠죠. 얘는 무슨 근 가진다고? 허근 이거 내 힘드니까 기억해놔. 문제는 끝났어. 내가 새로운 문제 풀어볼게. 얘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해볼게. 그때 오메가 성질 5개가 깔끔하게 뽑혀야 돼.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제로죠. 괜찮아? 양변에 뭐 곱하고 싶어? 오메가 빼기 1 곱하고 싶지. 그럼 오메가 3승은 얼마야 그럼? 1이지. 오메가 플러스 바오메가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1 되겠지. 오메가 곱하기 바오메가 얼마 되겠어? 플러스 1 되겠지. 오메가 제곱과 바오메가 무슨 관계겠어? 그냥 똑같은 관계겠죠. 이게 깔끔하게 쑥 뽑혀야 돼요. 이따가 한 번 더 할게. 나온 김에 했고 이게 메인 내용이 아니죠. 여기 두 근이 알파 베타에서 마무리 하시면 돼요. 지금은 상반방정식 인수분해 하는 거 연습을 좀 해야 되더라. 일단 이 식이 특징이 있는 식인데 어떤 특징을 가진다? 가운데 개수를 기준으로 개수가 대칭이 되는 형태다. 그때 어떻게 푼다? 인수분해를 x제곱으로 나눈다. 이것만 기억하면 그 다음은 술술 되더라. 연습이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x제곱 나눈다라는 이 상황이 일하는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지금 얘들아
26번, 25번은 조리제법으로 아마 풀리는 것 같은데, 그냥 연습 삼아 이걸로 해. 너희가 이제 시험장에서는 조리제법 시도하고 안 되면 이걸로 하고, 지금은 이거 연습하게 상반방정식의 풀이로 한번 인수분해 해보세요. 지금 이 세 개 다. 그래서 25번부터 27번까지 풀어보세요. 자, 보세요. 이어가 볼게요. 자,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래. 근각의 관계 쓰라는 소리죠. 근각의 세 관계부터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얘들아, 나 3월 되면은 레슨 대비 할 때 이런 거 안 해. 너희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잘 봐나. 학교 수업 열심히 들으세요. 자, A는 0이 아니야. 3차 방정식이지. 얘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게. 그때 세근의 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얘를 얘들아 문장적으로는 내가 세근 중 두 근의 곱의 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 그냥 곱의 합이라고 부를게. 얘를 줄여서 곱의 합, 세근의 곱. 그러면 근각의 관계라는 건 부호가 어떻게 된다? 마, 뿔, 마야.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라는 게 결론이야. 증명해 볼게. 인수 정리로 증명하는 거예요. 얘들아, 좌변의 식에다가 알파너스 0 돼야 되겠지. 그럼 좌변의 식이 반드시 누구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 좌변의 식이 x-알파를 반드시 인수로 가져야지. 알파너스 0 돼야 되니까. 마찬가지 논리로 이렇게 되고 최고차계수 잘 맞아줘야 돼. 이 상태에서 양변을 a로 나눌게요. 그러면 는 a로 나눴고 이 부분 전개해 볼게요. x세제곱 마이너스 세근의 합 플러스 곱의 합. 그냥 전개해보면 아는 거지 얘들아. 마이너스 세근의 곱 이렇게 되고 이것이 항등식이니까 이 x제곱의 개수가 x제곱의 개수랑 같아야 돼. 그래서 알파 뿔 베타 뿔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x의 개수가 x의 개수랑 같아야 돼. 그래서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a분의 c가 되는 거고 플러스 a분의 c.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a분의 d니까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는 거다 라고 증명하면 되더라. 맞불마 하면 되더라. 너 이게 2차 방정식의 근각의 순가할 때 맞불이었지. 그러니까 하나 늘리면 돼. 맞불, 맞불마. 이게 거꾸로 19하기 할 때 너희가 더 많이 틀리거든. 여기선 좀 덜 틀리는데. 그러니까 19하기 할 때 되게 중요하니까 맞불마를 잘 기억해놔. 바로 19하기 해볼게. 3차 방정 19하기 할 건데 어떤 3차 방정식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a이고 세 근의 합이 m, 곱의 합이 알파뿔, 베타뿔, 감마라고 부르는 애지 우리가 보통. n, 세근의 곱을 l이라고 했다면 얘들아 마음에 안 들을 거야. 딴 걸로 하자. 세근의 합, 하트, 세모, 별, 갑이. 그때 저걸 만족하는 3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그럼 3차 방정식 구하기니까. 그러면 최고차항계수 조심하고 x세제곱 우리 근각의 성계할 때 부호가 어땠지? 마뿔 마였지. 마뿔 마 똑같이 하면 되더라. 마, 뿔, 마, 마뿔 마 하면 맞게 했니나? 여기 하트 올리고 세모 올리고 별 올리면 맞아? 왜 안 맞아? 능용 좀 써 얘들아 제발. 방정식 돼야 되잖아 3차.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암기하세요 이거 지금. 이 자리에다가 이거 하나씩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부호 맞불만 안 까먹으면 되니까.
문제 풀어볼게요. 일단 3차 방정식 세근히 하면 근각의 관계 쓰라는 거지. 불러보세요. 적용해봐. 2 곱해합 얼마? 마이너스 1 마 뿔이니까 곱 얼마? 마이너스 2. 그럼 이거랑 로 저거 구하래. 그럼 딱 봐도 무슨 내용이야? 곱셈공식 변형으로 그냥 구하시면 돼요. 곱셈공식 변형 할 줄 알 거라고 믿고 넘어갈게요. 얘들아, 이런 거 할 때 너희 문제 좀 어렵게 풀거든? 너 지금 풀어봐, 이거. 자, 선생님이 해볼게. 얘들아, 너 이게 어렵게 푼다라는 게 뭐냐면 진짜 여러 가지로 어렵게 풀거든. 일단 근계를 써는 건 기본이겠지. 자, 불러보세요. 3 얼마? 마이너스 1 얼마? 마이너스 6. 이거 가지고 그냥 하면 전개해서 할 수 있기는 하잖아, 얘들아. 네, 일단 첫 번째 포인트. 알파 뿔 베타, 베타 뿔 감마, 감마 뿔 알파 이런 거 반복되면 알파 뿔 베타 뿔 감마를 적극적으로 사용해라. 첫 번째 포인트. 얘를 일단 적극적으로 써먹어, 얘들아. 그럼 얘들아, 얘는 뭘로 바뀌어? 얘를 사용해서 간단히 바꿔보면 3마 알파, 얘는 3마 베타, 맨 앞에 거는 3마 감마가 되겠지. 그럼 구하고자 하는 건 결국은 간단히 하면 다 된단 말이야. 이게 구하고자 하는 것이야, 얘들아. 그러면 내가 저거 전개하는 것보다는 이거 전개하는 게 훨씬 쉽겠죠, 일단. 일단 이게 첫 번째인데 그 다음에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 얘들아. 이런 형태를 물어보지? 그럼 인수 정리를 활용해, 얘들아. 봐봐. 얘들아, 이 좌변의 이 식이 반드시 누구를 인수로 가질까? 알파 하면 안 돼. 정확하게. 엑스마 알파 해야 돼, 얘들아. 괜찮아? 또 누구 인수로 가죠? 엑스마 베타, 엑스마 감마를 인수로 가지는 거잖아, 얘들아. 얘 상태 몇 차? 상수. 게다가 얼마? 1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인 건 인정되잖아. 너희가 인수 정리를 쓴 거니까. 얘들아, 이걸로 이거 구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이게 항등식이야. 그냥 3 넣어서 대답하면 되더라. 그러니까 27 빼기 27이 있고 여기니까 그냥 3은 3이야, 얘들아. 그냥 3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연산을 쉽게 할 수 있어, 얘들아. 너희가 이거 다 전개해도 힘들고 저거 전개하는 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인수 정리나 그런 걸 잘 써야 되더라. 그런 식을 잘 다루게 돼. 이거 나온 김에 얘들아 내가 조금 하다하게 해볼게. 봐봐. 저장 이게 참이야. 이게 팩트야, 얘들아. 우리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거 구해봐 하면 엑셀 뭐 넣는다? 1 낸다. 그럼 이건 이미 숫자다, 우리한테. 이거 구해봐 하면 뭐를 넣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구해줘야 돼. 마이너스 1을 넣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구해주는 거야.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 숫자 될 거 아니야, 얘들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렇게 될 테고, 이렇게 바꿔도 되고,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서 이렇게 만들면은 마이너스 하트가 답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넣은 게 답이 아니라 마이너스 1 넣은 걸 이용해서 구한다는 느낌인 거야. 한 번 더 할게. 어... 이거 구하래. 그럼 몇 대입해서 구해? 저기다가 2 대입해서 그냥 구하면 되겠지? 이렇게 나오면 뭐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2 대입한 걸 이용해서 구해야 되겠지? 쉬어도 잘 봐, 얘들아. 갑자기 어려질 거야. 뭐 대입하면 돼? 2분의 1 대입하면 되겠지? 뭐 대입하면 돼? 뭐 대입한 걸 이용해서 구해야 돼. 2분의 1 대입한 걸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얘들아. 2분의 1 넣어볼게. 저기에다 x에다 2분의 1 넣으면 좌변은 숫자야, 얘들아. 그러면 일단 이게 팩트지. 숫자야, 쟤는 이미.
그럼 여기서 얘들아, 얘랑 얘 관계를 봐야 돼. 얘랑 얘 관계가 여기다가 두 배합, 마이 배합 얘가 되는 거거든. 여기다 마이 배합 얘가 되잖아. 관계가 일관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들아 내가 양변에 8을 곱해버려. 그럼 8 이렇게 곱하고 여기다 8 곱하잖아. 그러면 이 2인데 8은 이 2를 얘한테 줘. 그럼 뭐가 돼 여기가? 1-2알파가 됐으니까 얘가 돼버렸죠 얘들아. 다시 이거 2 뺏어서 얘 줘. 그럼 뭐가 돼? 1-2베타 돼버리고 여기 2 뺏어서 해주면 1-2값만 되니까 이거 답은 파라트였네 그럼. 이런 식으로 좀 응용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모르겠다? 내가 이거 뭘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전개해서 저거 이용해서 구해. 가능해 얘들아. 조금 돌아가는 건데 피지컬이 좋으면 그냥 이제 힘으로 뚫어버리면 돼 연산력으로.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맞닥뜨렸을 때 인수정리를 하면 베스트지. 안 되면 그냥 전개해서 연산력으로 뚫어서 그냥 대답해 얘들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전개하면은 얘들아 뭐 소름 끼치기 어려운 애도 아니거든. 자, 봐봐. 얘 만나면 뭐 나와 얘들아? 얘랑 얘 만나면 4알파 베타 나오지. 그러니까 얘들아 이렇게 되겠네 그럼. 순서가 좀 너무 애송이었다. 다시 할게. 1이랑 얘랑 만나면 뭐 나와? 마이너스 2알파 나오지 얘들아.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지. 대칭형인데 이렇게 이쁘게 안 나올 수가 없잖아. 그 다음에 얘랑 1 한 번만 만나게 해줘. 1 한 번만 만나면은 그럼 4알파 베타지. 그러니까 플러스 4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야. 그리고 이제 문자 있는 것만 만나면은 마이너스 8 알파 베타 감마니까 이것도 생각보다 금방 해 얘들아. 연산력이 좀 이렇게 뚫어내도 괜찮아 얘들아. 이거 떠올리는 게 안 떠오르면 그냥 하는 게 더 빠르거든 차라리. 자, 인수정리로 푸는 거 한번 보여줬어요. 근거계산계랑. 일단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 이런 거 물어보면 뭘 적극적으로 사용해라? 알파뿔, 베타뿔, 감마의 값을 적극적으로 사용해라. 들지 마. 두 번째, 인수정리 활용을 쓸 수 있으면 좀 써줘라. 단과하고 넘어올게. 19하기 먼저 하고 올게요. 자, 얘들아, 이런 거 볼 때 너희가 엄청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문제 안 읽어서야. 두 번째 문제 안 읽어서야. 그냥 문제 안 읽어서 그런 거야. 얘들아, 여기 지금 3차 방정식이 두 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구별해야 돼.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은 뭐야? 알파, 베타, 감마야. 다른 3차 방정식이 존재하지.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은 뭐야?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이야. 이걸 구별 안 하고 막 섞으니까 당연히 헷갈리지, 얘들아. 해볼게. 자, 연두색에서 근계 씁시다. 알파 뿔, 베타 뿔, 감마는 얼마? 바로 갈게. 자, 이러고 연두색은 볼 필요가 없어. 이제 얘 역할은 끝났어. 자, 두 번째, 19하기 해야 되니까 세 개를 먼저 세이브해놔. 최고참계수 얼마야, 얘들아, 지금? 1이지. 세근의 합은, 자, 주황색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을 알파, 베타, 감마로 표현해봐. 알파 뿔, 베타 뿔, 감마 뿔, 3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야? 9가 되는 거지. 주황색 3차 방정식의 세근의 고비합을 알파, 베타로 표현해볼게. 이것도 여기서 인수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에반 것 같아. 그냥 전개해서 해, 얘들아. 전개하기 어렵지 않은 애니까. 이거 얘들아, 아까 내가 방금 말한 논리로 얘가 사실 엑스마 알파, 엑스마 베타, 엑스마 감마일 테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은 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잖아, 얘들아. 근데 그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건 헷갈리게 돼. 그러니까 에바야, 내가 보기. 그냥 해, 그냥. 그냥 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으니까, 얘는. 하면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지, 얘들아. 그냥 귀찮으니까 세모라고 할게. 숫자야, 이거 지금. 최근에 고비합인데 있다고 이상하게 썼죠? 곱을 먼저 구했어요, 선생님이. 곱을 구했어요. 괜찮아? 고배합 구해야 되는데 곱 구해버렸어. 고배합 다시 할게요.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더하기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더하기 감마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1. 계산해서 하세요, 얘들아. 이거 다 정리하면 얘들아 금방 돼. 다 정리하면 저 세 개로 대답할 수 있는 애가 나와. 그러니까
이거를 세모라고 하자. 그래서 이거 값 여기다가 올리고 고배합 여기다가 올리고 세근의 곱 여기다 올려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죠? 순서가 좀 애송이었는데 너희는 조심해. 3차 방정 19학이었어. 맞불만 조심하면 돼, 얘들아. 자, 그리고 이 앞에 문제가 좀 살짝 개념적인 내용인데 2차 방정식 할 때 다 하긴 했거든, 사실은. 봐봐. 얘들아, 여기도 3차 방정식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야. 이걸 자꾸 구별해야 돼, 얘들아. 그래서 이 연두색 3차 방정식의 색은 뭐야? 알파, 베타, 감마야. 그러면 이 주황색 3차 방정식의 색은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얘들아 봐봐. 두 번 풀 거야. 첫 번째 식 구하기로 풀고 두 번째 개념으로 풀게. 식 구하기로 풀면 얘들아 fx가 누구 인수로 가죠? x-알파, x-베타, x-감마를 인수로 가죠. 그런데 3차라고 했으니까 그냥 상수만 최고점 개수만 잘 맞춰주면 되겠지. 자, 그리고 여기서 알파 뿔, 베타 뿔, 감마의 정보 정도는 알지 우리가.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저 3차식을 만들어낼 거란 말이야. 그러면 f2x-7이라는 식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x자리 2x 마칠이 대입되었으니까 모든 x자리에다가 2x 마칠을 그냥 대입하면 되더라. x자리에다가 대입. x만 안 쓴 거거든 지금 여기. x에다가 2x 마칠 대입. 2x 마칠 대입. 그럼 얘들아 저 밑줄 그은 게 이거랑 똑같으니까 얘 능형한 방정식의 세근을 말해보라고 하면 인수분해가 이미 돼 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얘가 0 또는 얘가 0 또는 얘가 0 하면 되겠지. 얘가 0, 그러니까 해를 구하라는 건 x의 값을 대답해야 되더라. 얘는 0 해서 x의 값을 구하면 뭐야? 2분의 알파 플러스 7이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근도 동일한 구조를 가지겠지. 자,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 주황색 3차 방정식의 세근은 이 세 개다 라는 게 결론이야. 그럼 구하고자 하는 답까지 내볼게. 구하고자 하는 건 세근의 합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11 대입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건데 개념적으로 다시 풀게. 이건데 개념적으로 푸는 건 이 결론을 조금 빨리 구하는 거 개념을 통해서 얘들아 f라는 함수에 주목을 하는 거거든 이거는. 얘들아 f라는 함수에 하트 넣어서 여기 넣는 부분이 하트가 돼서 그 값이 0이 되려면 하트가 뭘 수밖에 없어. 알파, 베타, 감마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f에서 이 부분이 하트가 되는 하트인데 이 하트가 몇이어야지 이게 성립해버려? 혹은 좌변의 값이 0이 돼? 라고 물어보면 알파, 베타, 감마밖에 없어 얘들아. 얘들아 근이니까 대입할 수 있잖아. 그리고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더 이상 존재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성립하고 싶으면 하트가 뭐여야 된다고? 알파 또는 베타 또는 감마여야 돼. 다시 할게. 함수에 주목하는 거거든. 이 함수의 함수값이 0이 되려면 넣는 값이 몇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알파 또는 베타 또는 감마밖에 안 돼.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에서 이게 결국은 이 함수로 봤을 때 함수값이 0이 된 거거든.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얘들아? 얘가 알파가 되거나 베타가 되거나 감마가 돼야 돼. 다시 말해서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7 또는 2분의 베타 플러스 7 또는 2분의 감마 플러스 7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동일한 결과가 생기는 거죠. 식구하기 많이 해봐야 되더라. 저것의 원리가 이거야 얘들아. 근데 이제 살짝 개념적으로 설명한 거고 알고 있어야 돼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 얘들아 너희 식구하기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17쪽 전부 다 풀어보세요. 하나 특수한 내용 하나 다룰게. 그냥 특수한 어떤 방정식에서 생기는 성질이야.
3차 방정식으로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2차일 때도 동일한 논리로 동일한 구조로 성립하거든. 자, 여기서 A가 0이 아니야. 그럼 3차 방정식이지? 근데 내가 지금부터 할 성질은 D가 0이 아니어야지만 생기는 성질이야. 상수항 0이 아니라는 근거를 미리 깔아놔야 돼, 얘들아. 얘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이면 생기는 성질이야. 얘들아, 개수를 역순으로 말해봐. 이거 개수를 역순으로 만들면 3차 방정식 만들 거거든. 그럼 어쩌고 x제곱 dx제곱 역순으로 만든다고. 이 순서대로 만든다고. 플러스 cx제곱 플러스 a는 0. 3차 방정식이겠지. d가 0이 아니니까. 의 세근이 뭐가 되냐면 이 세 개의 역수가 돼. 라는 성질이 있어요. 일단 주장부터 파악해야 되더라. 내 주장. 어떤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있으면 개수를 다 뒤집으면 새로운 3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의 세근은 이 세 개를 얘의 역수를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이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게 내 주장이거든. 증명은 아직 안 했어. 이따가 할게. 지금 사용해보자, 이 주장을. 지금 3차 방정식이 두 개가 있지. 이렇게 한 3차 방정식이 있어. 세근은 알파, 베타, 감마야. 그리고 목표하는 3차 방정식이 있어. 최고점 계수는 3인. 저 세 개를 세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이야. 그럼 봐봐. 연두색의 세근은 알파, 베타, 감마지. 주황색 세근은 그 세 개의 역수지. 그럼 주황색은 일단 주장부터 하자. 연두색이 저렇게 색은 가지니까 개수를 다 역순으로 만들어. 그러면 3 x 세제곱 불러봐.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3차 방정식이 있을 거 아니야. 얘 세근은 무조건 뭐가 된다고?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 된다가 나의 주장인 거야, 지금. 그럼 얘들아, 이 3차 방정식을 보면 이 세 개를 근으로 하고 x 세제곱의 개수가 3인 3차 방정식이니까 그냥 얘가 내가 찾고 있던 주황색 3차 방정식이네. 그래서 답은 이거가 되는 거야. 이 성질을 이용해서. 근데 이 성질이 왜 되는지를 설명해 볼게, 이제. 일단 주장은 이해했지. 그냥 증명해보면 그렇게 되니까 그런 건데, 봐봐. 얘들아, 얘가 얘의 근이지. 그럼 뭐 해도 돼? 대입해도 돼. 근의 의미는 이제 대입 가능이니까. 근데 얘들아, 알파는 절대 0은 아니거든. 왜냐면 얘가 0을 근으로 가질 수가 없어. D가 0이 아니라서. 그럼 알파가 0이 아니니까 양변을 알파 세제곱으로 나눠도 괜찮아. 알파 세제곱으로 나눌게. 알파 세제곱으로 양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도 되지? 이렇게 바꿔도 되지? 여기서 순서를 한번 뒤집을게. 그냥 순서 뒤집어 써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갑자기 방정식으로 바꿔버릴 거거든. 얘들아, 여기에다가 x에다 뭐 넣어도 성립해. 이게 참인 상태인데. 알파분의 1 넣어도 성립하지. 여기 x에다 알파분의 1 넣으면 이식되는 거니까 이식 참이라고 알려져 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얘의 뭐가 알파분의 1인 거야. 근이 알파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리고 베타랑 감마도 다 동일한 논리로 적용되겠지, 얘들아.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이렇게 된다라고 지금 증명한 거야, 얘들아.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너무 발상적인 거라서 그냥 알고 있어야지 이게 떠올라야 돼. 이게 갑자기 이거를 자기가 깨닫기는 좀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지라고 정도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디서 그 포인트를 눈치채냐면 색은 역수를 근으로 가지는 3차 방정식 하면 저 내용을 한번 떠올려줘야 된다는 소리다. 근데 이렇게 안 해도 어찌어찌 근각의 성계로 풀 수는 있는데 그럼 너무 돌아가게 되더라, 원산적으로. 그래서 이걸 한번 경험하고 알고 있으셔야 돼요. 포인트가 여기다. 색은 역수를 근으로 가지는 3차 방정식. 이거 지금 풀어, 얘들아. 세 개 다 푸세요.
이거 2차 방정식 구조를 다 쫓아오는 거거든. 2차 방정식에서도 근각유상계하고 뭐 식구하기 하고 그 다음에 뭐 켤레근 하고 이런 거 등등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켤레근 그대로 나오는 거야, 얘들아. 봐봐. 얘들아, 켤레근은 뭐가 중요하냐면 전제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해. 그냥 얘가 한 근일 때 얘가 다른 한 근일 것 같은 거 눈치채는 건 이제 쉽거든, 너희한테. 근데 그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자, 이렇게 무리수 근일 때 무리수 부호가 바뀐 수가 새로운 다른 한 근이 되려면 어떤 전제가 필요해? 개수가 모두 개수가 모두 유리수라는 근거가 필요한 거야. 그럼 지금 설렉은 써도 돼, 안 돼? 되는 거야, 얘들아. 만약에 얘들아 여기가 b가 아니라 b 루트 3 막 이렇게 됐다고 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켤레근 쓰면 돼, 안 돼? 그때는 켤레근 못 쓰는 거야, 얘들아. 개수가 유리수라는 근거가 없는 거니까. 그럼 켤레근 쓸 수 있으면 쓰고 못 쓰면 어떻게 해야 돼?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얘 말고 얘를 대입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때는. 알겠죠? 자, 지금은 쓸 수 있는 상황이니까 얘가 다른 한 근인데 여기서 이제 3차 방정식만의 특이점이 하나 더 생기는데 3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야, 얘들아? 세 개인데 지금 몇 개 나왔어? 두 개 나왔지. 하나를 너희가 잡는 거야, 얘들아. 이거 잡아야지 문제가 쉽게 풀린다.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잡는 이유는 뭐냐? 근과 개수인 관계 쓰려고 잡는 거야. 아니, 생각해봐. 세근의 합을 쓸래? 세분의 곱의 합을 쓸래? 세근의 곱을 쓸래? 곱을 써줘야 되겠지. 상수가 숫자기 때문에. 그럼 세근의 곱은 얘들아, 세 개를 곱하면,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세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죠.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쓰면 마니까 뭐야?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알파가 1이라고 결정이 나버렸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 근과 계산계 써가지고 그냥 A랑 B 특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쉬우니까. 근을 하나 새로 설정하는 걸 까먹지 마세요. 혈액은 또 잘 하거든, 나중 되면. 근데 이거 하나 잡는 게 안 돼가지고 너 자꾸 돌아가게 돼. 근데 얘들아, 이게 4차가 되면 또 조금 뭔가 디테일이 바뀌어. 원리는 다 똑같은데. 봐봐. 일단 얘들아, 일단 이거부터 해야 돼. 이게 아니었어요. 개수가 실수인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2-루트 3i를 한 근으로 가진대. 그럼 당연히 뭐 하고 싶어? 다른 한 근. 2 플러스 얘 켤레복소수 이거 쉽잖아. 근데 이제 이때의 전제 조건은 뭐다? 개수가 모두 실수라는 근거가 필요하다. 이때는 개수 실수, 아까는 개수 모두 유리수 확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리수근 가질 때의 전제는 유리수, 개수가 모두 유리수. 한 번씩 업그레이드해. 허수근 가질 때 개수의 전제는 실수야. 이거 한 번씩 확장한다고 생각하면 돼. 유진아, 이렇게 보세요. 자, 그리고 하나 뭐 하라고? 두근 이거 지금 써도 되니까 썼어, 얘들아. 하나 뭐 하라고? 한 근 잡아서 근계로 마무리하라고. 세 근에 뭐 쓸래? 곱 쓰는 게 편해지지, 지금도. 자, 이건데 4차가 되면 여러분들이 뭘 더 잘해야 되냐면 4차가 되면 그냥 식을 잘 다루면 되더라. 별거 아니에요. 이게 다른 한근이고 싶어. 지금 써도 돼, 안 돼? 돼. 근거가 뭐야? 개수가 모두 실수란 근거가 확보됐지, 얘들아. 근데 그럼 내가 두 개 더 잡아? 4차니까? 할 수 있어. 근데 이런 불편해, 얘들아.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가지 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최적화의 영역에서는 이러지 말고 저 4차식이 얘랑 얘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식을 인수로 가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x-얘, x-얘를 인수로 가지는 2차 식을 인수로 가지는 거야. 4차식이. 그러니까 얘들아, 얘랑 얘를 방정식으로 봤을 때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봐. x제곱 두 근의 합이 2니까 두 근의 곱이 2니까 얘가 지금 쟤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이 식을 저 좌변의 식이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보세요. 잠깨. 다 했어. 이것만 하고 쉴 거야. 좀만 힘내, 얘들아. 자, 이렇게 4차식이 얘를 무조건 인수로 가져야 된다. 라는 거야, 얘들아. 이거 인정돼? 왜냐면 능령했을 때 근이 저 두 개 생겨야 되니까 능령했을 때 이거 가진 애가 있어야 되거든.
그 다음엔 얘들아, 너희 좌변에 지금 개수 몇 개 알려줬어? 좌변에 개수 3개 알려줬단 말이야. 하나, 둘, 3개 알려줬어. 그럼 이 3개로 나 여기 모르는 거 3개 그냥 구하면 돼, 얘들아. 어쩌고 x제곱 1x제곱 되겠죠? 이거 근데 좀 실수 나오니까 조심해. 네모 구해보자. x세제곱 개수 봐봐. 숫자부터 여기서 보면 좋아. 마이 x세제곱 나왔어요. 네모 얼마?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 보자. x제곱의 개수는 3번 나와. 2 나왔어. 뿔 4 나왔어. 그럼 여기까지가 뿔 6 x제곱 나왔어. 세모 얼마야? 마이너스 2 되겠지. 이 순간에 식이 결정났으니까 그냥 다시 저격해가지고 a랑 b 찾으면 돼. 일단 b는 얼마야? 마사지 a도 하자. a 얼마야, 얘들아? 마사 뿔 4. a는 0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조금 편하게 구할 수 있다. 다시 4차일 때는 하나 여기 2개 더 잡는 거 잡아서 근각의 성계, 일단 4차 방정식 근각의 성계를 몰라 너희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 2개를 근으로 갖는 2차, 인수로 갖는 2차식 얘를 인수로 갖는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추론으로 그냥 항등식의 성질 이용해서 풀어버리면 돼요. 이거 지금 풀어봐 얘들아, 이 문제. 자, 마지막으로 오메가의 성질 또 할 거거든. 이게 너희 지금 여기는 기말고사 부분이야 얘들아. 근데 중간고사 부분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야. 우리 지금까지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뭐 4차 방정식, 3차 방정식처럼 x세제곱은 1에 한 헉은 오메가 이 표현으로 안 나올 뿐이지 그냥 이 자체는 되게 많이 나와야 돼. 계속 나오고. 그래서 1학기 전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잘 해놓자. 고난이도에도 많이 연계되는 내용이죠. 자, 이때 오메가의 성질 5가지를 깔끔하게 뽑아내라고 했죠. 유도하면서 뽑아내 볼게요. 3차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자, 근데 오메가가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탈락하고 얘의 한 허근이 오메가가 되는 거야. 그럼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인데 지금 혈렉은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어. 근거가 뭐야? 쓸 수 있다는. 개수가 모두 실수라는 근거가 확보되어 있지. 그러니까 다른 한근은 바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다른 한근. 여기까지 해놓고 성질 뽑아낼게요. 첫 번째, 외우지 마. 그러니까 4개가 있다, 5개가 있다라는 것만 외우고 그 디테일을 외우지 마세요. 실수해요, 오히려.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 1. 자, 얘 근이니까 대입하면 만족하겠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제로야. 얘들아, 바오메가도 바오메가 제곱 플러스 바오메가 플러스 1도 제로야. 바오메가 세제곱도 1이고 안 쓸게, 똑같은 말이니까. 오메가 플러스 바오메가 얼마? 근각의 성계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바오메가 얼마? 1. 여기서 이제 이거는 사실 보통은 암기하라고 잘 안 시키는데,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자꾸 시도 안 시키는데 해놓자. 우리 좀 고난이도에서 너 이거 나오면 엄청 당황하더라. 얘랑 무슨 관계? 똑같은 관계. 이렇게 돼요. 이것 좀 유도해볼게. 너 마지막 거 그때그때 그냥 이 식들 이용해서 유도하면 되거든. 사실은 이 4개만 잘 외워도 돼. 4개만 잘 할 줄 알아도 되는데 이런 것까지 내가 확장하는 이유는 나올 수 있으니까. 헤매지 말라고. 자, 얘들아,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 분의 1이잖아. 오메가 세제곱은 1이지 일단. 오메가 분의 1은 얘들아 이거 이용하면 뭐랑 똑같아? 바오메가랑 똑같지. 그러니까 바로 저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유도해봐 얘들아. 이거고 너희 간혹 여기서 얘들아 이거 너무 디테일을 다 외울 수는 없어. 너희가 해내야 돼.
자, 다음 오메가에 대해서 이게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다 디테일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하는 법을 기억해야 돼, 얘들아. 여기서 양변을 뭘로 나누면 되겠어? 오메가로 나누면, 얘들아, 이 식이 참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 출연하면은, 이런 구조로 출연하면 저 식에서 오메가로 나눠볼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죠. 너희 근과계수행계 할 때도 혹은 2차 방정식의 근의 의미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어떤 2차 방정식에 얘로 바꿔볼게. 한 근이 알파야. 그럴 때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분의 4가 얼마야?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얘들아 근이니까 일단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지. 근데 너희가 이 대입한 이거에서 쟤랑 비슷한 걸 만들어내려면 얘들아 여기서 어떻게 연산해야 돼? 양변을 알파로 나눠줘야지. 그러니까 이제 곱셈공식 변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아, 여기서 알파로 나눠봐야지. 이런 연산적 발상을 자연스럽게 떠올려야 돼. 많이 풀어야 돼. 자, 두 개 더 해볼게. 동일한 과정으로 동일한 5개의 항목을 뽑아내, 얘들아. 이것도 해보세요. 저번에는 이제 8이었는데 20줄로 바꿔볼게. 동일한 연산으로 동일한 5개를 뽑아내. 지금 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거 하고 얘들아 이거 관련된 내용 끝장을 보자 우리. 이거 하고 46번부터 57번까지 싹 다 푸세요. 지금 이거 먼저 풀고 채점 수정하세요. 안 되면 질문하고.